안녕하세요. 제주도립미술관 학예연구사 홍현미입니다. 무릉도원보다 지금 삶이 더 다정하도다는 한국 근현대 역사의 숱한 굴곡에도 다양한 시도와 변화를 거듭하며 이어져 온 동양화의 흐름을 소개하는 전시입니다. 이번 전시는 1910년을 기점으로 2023년 현재까지 지난 100년 동안 변화해온 동양화를 역사, 문화적 기준과 시각으로 구분하여 총 3가지 섹션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1910년부터 1960년까지로) 구성된 권일은 조선의 마지막 화원인 조석진과 안중식부터 고이동, 김은호, 이상범, 병관식, 김학영까지 근대 화단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1910년은 일본에 의해 나라를 잃었어도 민족의식을 높이려 글을 가르치고 문화를 지켜내려 한 시기입니다. 서화일치라는 관념 속에 있던 조선에 미술이 유입되어 서양화와 동양화가 구분되기 시작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미술을 담당하던 공식기관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왕실에서는 수요가 있었고 민간에서도 서화의 전통을 이어야 한다는 의식이 높아져 동양화 강습소가 탄생하였습니다. 서화미술회는 경성서화미술원으로 1911년 출발했으나 1912년 재조직되어 조석진과 안중식을 중심으로 이도영 등이 교원으로 초빙되어 오일영, 이용우, 김은호, 박승무, 이상범 등의 제자를 양성하였습니다. 이후 1918년 고이동의 주도로 서화미술회와 서화연구회, 두 강습소를 통합하여 서화협회를 창립하였습니다. 최초의 근대 미술품 전시인 서화협회 전람회를 만들어 1936년까지 개최하면서 조선미술전람회와 함께 근대 화단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도화서의 마지막 화원이었던 조석진은 서양화와 일본화가 유입되던 시절임에도 조선 말기의 관념 산수화를 따른 그림을 많이 남겼습니다. 1915년에 그린 작품 추경산수 역시 전형적인 동양화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원근감에 따른 색의 농도 조절, 나무 종류에 따라 다르게 표현한 나뭇잎의 형태 등은 마냥 관념적으로만 그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안중식은 조석진과 함께 서화미술회를 운영하며 많은 후학을 양성하여 근대 동양화단의 형성에 큰 역할을 한 인물로 오원 장승업의 화실인 육교화방에서 화업을 쌓았습니다. 1913년 봄 진주 촉성로에서 열린 시화회를 기념하여 그린 작품으로 치밀하고 정교한 필선으로 화면을 꽉 채워 이상적인 산수를 보여주는 북종화법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촉성루라는 지명만 실제이고 그림 속에 그린 사물은 관념의 산물로 중국 영선사의 제도사로 파견되었을 때 배웠던 서양식 작법을 이용하여 그린 것처럼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고이동은 안중식과 조석진의 문화에서 동양화를 배운 뒤 1909년 일본으로 건너가 동경미술학교에 입학하여 우리나라 최초로 서양화를 배웠습니다. 귀국 후 서화협회 결성에 관계하고 서양화에서 동양화로 전향하였습니다. 1939년 작품인 금강산 소견도는 고이동이 동양화에 전념하던 시기의 작품으로 근경, 중경, 원경으로 나누고 짙은 태점을 찍는 등 관념적인 동양화 제작법을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비록 동양화 재료로 금강산을 그리고 있지만
자연 풍경을 자세히 표현하려는 점은 서양의 풍경화를 따르고 있기도 합니다. 1922년부터 1944년까지 개최한 조선미술전람회가 배출한 화가들 중 가장 두드러진 작가는 김은호와 이상범으로 이들은 개인 화숙을 열어 제자들을 배출하였습니다. 서화미술회에서 수학한 김은호는 안중식과 조석진 등 스승들에게 전통화법을 배워 채색과 인물화의 전통을 이어오면서 이를 제자들에게 전수하여 우리나라 전통화법을 이어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근현대 채색화 형성의 밑거름이 된 그의 작품은 매우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김은호의 낙청원과 쌍벽을 이룬 이상범의 청전화숙은 배렴을 첫 문화생으로 받기 시작하여 정종여, 박노수 등을 배출하였습니다. 이상범은 전통 산수화의 맥을 이으면서도 한국의 산천을 독자적인 화풍으로 그려내 향토색 짙은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하경산수와 모추는 전형적인 한국 풍경을 물기 없는 붓에 먹을 묻혀 그리는 갈필법과 점을 찍는 듯한 미점법인 청전양식이라 불리는 특징을 잘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1930년대) 후반 동양화는 정형화된 준법을 답습하거나 선인의 화보를 모방하는 관념적인 동양화가 아닌 현장에 나가 사생을 통해 자연 풍경과 일상을 그리고 가로, 세로 비율이 족자와 현판에서 벗어나 캔버스 형태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병관식은 12세 때 외조부인 조석진을 따라 서울로 상경하여 서화미술회에서 그림을 배웠습니다. 4년간의 일본 유학 후 한국으로 돌아와 전국 명승지를 다니며 실경사생에 열중하였습니다. 특히 금강산에서의 사생을 통해 자신만의 그림 세계를 단련시켜 나갔습니다. 금강추동은 병관식의 말년, 원숙한 하풍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본래는 금강산의 사계절을 그린 것으로 보이나 본 작품은 가을과 겨울을 그린 작품입니다. 마하연, 구룡폭포, 총석정의 가을 풍경과 만물상의 눈 덮인 풍경, 삼서남, 그리고 매화핀 대성암의 겨울 풍경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용우는 오일령과 함께 창덕궁 대조전의 벽화 제작에 참여할 정도로 역량이 뛰어났습니다. 이용우는 전통적인 화법과 서양 화풍을 융합시킨 화풍으로 산수화를 많이 그렸으며 시골 풍경 역시 이런 특징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부감법 형식의 물감을 척척 바르는 서양화식 채색 방법을 사용해 그린 수묵채색화로 동양화라는 구분을 무시한다면 현대적 시각으로 그려진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걸고, 즉 결과를 하늘에 맡기고 승패와 명운을 걸어 마지막으로 거는 승부라는 뜻을 가진 건곤일척은 김은호의 제자 중 재주가 뛰어나 많은 사랑을 받은 백윤문의 작품입니다. 허공에 떠 있는 한 개의 윷에 정신이 팔린 남자와 이미 떨어진 도라는 것을 본 남자의 놀란 몸짓, 탄탄한 화면 구성력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일상생활이 작품의 소재가 되는 근대적인 시각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뒷 배경을 생략한 것 역시 현대적인 작품의 형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1945년 광복 이후 화가들은 일본화의 영향에서 벗어나고자 호분의 사용을 절제하고 힘없이 균일한 굵기의 선으로 적적한 분위기를 내는 형식을 떨쳐내고자 하였습니다. 김은호의 제자인 장우성은 서울대학교 교수가 되면서 외색을 탈피하고 민족미술을 세우기 위해 김용준과 함께 신수묵 문인화를 주장하고 실천한 화가입니다.
1961년 미국으로 건너가 동양미술학교를 설립하여 제자를 양성하기도 하였으나 귀국 후에는 작품 제작에만 몰두하였습니다. 청년도는 서울대학교 개교 10주년 기념으로 그린 작품으로 뜰에 모여 대화를 나누고 있는 대학생들의 다양한 시선을 통해 풍부한 화면 구성을 이끌어냈습니다. 색채와 선의 사용에서 일본 화풍을 벗어나려는 노력과 당시 청년들의 일상을 주제로 한 점에서 현대화를 시도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910년부터 1960년까지로 구성된 권1 근대의 동양화단 주요 특징과 작가들의 작품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편은 권2 현대 한국화가 형성된 시기 1960년부터 2000년까지로 구성된 권2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